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조금 특별한 것을 좀 기획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영학이나 경영 전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을 파워포인트로다가 어떤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강좌에서 작성된 예제라든지 어떤 지금 이번 차시에 할 거는 이런 엔소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게 될 텐데, 이 엔소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이런 정의 등은 이 지식 나눔터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 경영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한번 그것을 어떻게 파워포인트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이고르 엔소프가 제시하고 있는 엔소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경영 전략 기법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할 텐데요. 이고르는 엔소프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 4개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시장 축이 있고요. 하나는 제품 축에 따라서 이 신시장이냐 구시장이냐 혹은 제품도 신제품이냐 기존 제품이냐에 따라서 이 4가지 전략적인 어떤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매트릭스가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와 같이 매트릭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활용 방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게 바로 화살표인 거죠. 방향성에 대한 이런 것을 구성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거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 한계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슬라이드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로 총 2개의 슬라이드로 이것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에 따라서는 요 각각의 항목들이 있죠. 각각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의 슬라이드로 예시나 사례를 통해서 구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2페이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구성하실 때 여기 있는 항목들이 어떠한 시퀀스,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이 화살표에 대한 것, 그리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설명할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슬라이드를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거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화면의 비율을 일단 결정을 해 줘야 되겠죠. 디자인 탭에 가보시면 여기 슬라이드 크기가 있어서 표준으로 할 것인지 와이드 스크린으로 할 것인지, 또는 제한서라면 페이지 설정에서 여기에 있는 A4 용지로 설정을 해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4:3 비율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파워포인트 화면인데요. 여기다가 먼저 2x2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를 구성하실 때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게, 화살표를 넣을지 말지를 한번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와 같이 어떤 Y축에 화살표가 들어가는 형태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화살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X축도 화살표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여기 최소와 최대,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증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화살표를 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이 엔소프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대한 기존 시장하고 신규 시장, 그리고 기존 제품하고 신규 제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방향성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굳이 화살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트릭스를 만드실 때 이 삽입 탭에 가보시면 표로 다 만드셔도 되는데요. 이 표로 만드는 것보다는 도형으로 만들 때 여러분들의 활용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도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그냥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과 같은 것들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이고, 이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었으면, 자, 이제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매트릭스를 이와 같이 만들어 주고, 자, 위에 있는 거 두 개를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해서 아래쪽에도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와 같이 띄워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모두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화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 그룹한 상태에서 이 매트릭스가 들어갈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적절하게 잡아주고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 해제를 선택합니다. 자, 이제 이 위쪽에다가 제품 측면하고 왼쪽에 시장 측면의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을 선택해 주시고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제품 측면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홈 탭에 있는 이 글자 모양에서 진하게와 글자 크기 등을 조절하셔갖고 여기에 적합하게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시장 측면으로 변경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글자의 방향을 세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 탭에 있는 이 문단 부분에 가시면은 글자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로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세로 부분에 글자가 들어간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런 형태는 되었고요. 이 제품 측면하고 시장 측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글자 색상을 여러분들이 적절한 색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제품 측면하고 시장 측면에 여러분들이 넣고자 하는 내용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왼쪽에 기존 제품, 그리고 오른쪽에 신규 제품, 그리고 시장에서는 위쪽이 기존 시장, 그리고 아래쪽이 신규 시장, 이런 식으로 한번 내용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줍니다. 자, 임의의 위치를 클릭하셔갖고요. 이 제품 측면 부분에다가는 기존 제품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잘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이것을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주시고 오른쪽에다가는 신규 제품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합니다. 여기는 기존 시장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으면 홈 탭에 있는 문단에서 세로 방향으로 이와 같이 변경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기존 시장 부분에다가 이와 같이 잘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주고, 자, 이거는 신규 시장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매트릭스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거를 이미지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요게 조금 더 가로로다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것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화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룹화한 상태에서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시면은 자, 이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 있는 기존 시장하고 신규 시장도 모두 선택합니다. 위치를 조금씩 더 조절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기존 제품하고 신규 제품의 위치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내용도 변경을 해 줍니다. 제품 측면도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은 지금 다시 정렬이 되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룹 해제를 해 줍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 제목하고 즉 전략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임의의 위치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에 커서가 깜빡이면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기존 제품과 기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이 시장 침투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침투 전략을 입력합니다.
자, 이와 같이 내용이 입력이 되었으면 이것을 이 안에다가 배치를 해 줍니다. 이 글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상태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 크기가 적당하다라고 하면 이 글자의 색상 등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홈탭에 가 보시면은 글자에 어떤 색상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흰색으로 이와 같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장 침투 전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자, 이메일 위치를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가격 경쟁력 확보와 광고 활동, 판매 촉진 활동, 기존 고객 유지 및 관리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으면은 자, 이것을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 둡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 홈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서 글자 크기를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기에다가 이제 글머리 기호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홈탭에 있는 글머리 기호를 선택해서 적당한 것을 이와 같이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글머리 기호가 들어갔으면 글자 크기 작게를 눌러서 여기에 적합하도록 조정을 이와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글머리 기호하고 글자 사이의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좁히기 위해서는 윈도우용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단락 그룹 오른쪽에 단락 항목이 있는데 맥용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맥용에서는 이 줄 간격 조절을 선택해 주시고 줄 간격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단락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들여쓰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항목이 텍스트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든 텍스트의 왼쪽 여백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두 줄이라고 하면 첫 번째도 0.79 그리고 두 번째 줄도 0.79에서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작업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 작업자 같은 경우는 이 글머리 기호와 이 본문과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 왼쪽 여백 기준으로 이 왼쪽으로 얼만큼 글머리 기호가 들어가게 할 것이냐가 바로 이 작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백이 0.79인 상태에서 이 작업자를 0.3으로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아직 이제 왼쪽에 여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글머리 기호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작업자는 글머리 기호와 본문의 간격이라는 거, 그리고 텍스트 앞. 만약에 이 상태로 이 글머리 기호까지 해서 여백을 0.3으로 주려면 이 텍스트 앞도 0.3으로 같이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여백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여백이 들어갔고요. 이 줄 간격이 너무 좀 붙어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줄 간격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줄 간격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와 같이 직접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여기 있는 줄 간격 옵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 간격에서 고정을 하게 되면 포인트 값으로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포인트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이 포인트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숫자만 들어가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이 줄 간격이 이와 같이 조절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되었으면 이것을 이와 같이 텍스트를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와 같이 넣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두 개의 텍스트를 모두 다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동을 하셔갖고 적절하게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가운데에다 배치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이 두 개의 텍스트를 선택해 줍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 앤 드래그를 해 주셔갖고요. 자, 이것을 나머지 항목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모두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자, Shift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것을 아래쪽에다가 적절하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할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각각의 전략들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다 입력이 되었으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도형과 앞에 있는 텍스트를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에서 정렬해 가보시면 맞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모두 다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그림을 넣어서 조금 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 플랫 아이콘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제품 개발 전략, 그리고 시장 개발, 다각화 같은 이런 영문을 한번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침투라고 하는 영문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으면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이런 아이콘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화살 꽂혀 있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배경이 색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흰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아이콘 그리고 색깔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흰색으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 그리고 png 파일로 큰 파일 이미지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자, 닫기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시장 개발이죠. 마켓 디벨로먼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검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마켓 디벨로먼트랑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당한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선택하고 png 512 픽셀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자, 이와 같이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 제품 개발 전략이었죠. 그래서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주 보기 좋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적정한 것을 선택해 주시고 자, 이것도 색깔을 흰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다운로드 png 그리고 512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각화 전략이죠. 그래서 다각화 전략에서 다각화라는 명칭을 선택해 주시고 그대로 입력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것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아이콘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다운로드를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줍니다. 자, 프리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모든 이미지들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다 아이콘을 추가하기 위해서 삽입 탭에 있는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파일에서 그림 삽입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받은 이미지들을 이와 같이 모두 다 선택을 해 줍니다. 일괄적으로 선택이 되었으면 삽입을 선택해서 해당 이미지들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빈 화면으로 가셔갖고 전반적으로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하나씩 이 아이콘에게 적합한 위치로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장 침투 전략에 대한 아이콘은 바로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것은 지금 시장 개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개발 전략에다가 이 아이콘을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각화 전략이었죠. 그래서 다각화 전략은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적절하게 이와 같이 아이콘을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신규 제품 개발 전략은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각각 배치를 해주고 이 개체들을 적절한 위치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대각선으로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크기가 좀 너무 작거나 이러지 않도록 잘 잡아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각각의 항목들이
잘 배치가 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다가는 우리가 이 전략에 따른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이 기존에 있는 도형을 복제하시면 편합니다. 컨트롤 D키, 만약에 맥용 파워포인트인 경우는 커맨드 D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도형을 복제해 주시고, 복제된 도형을 가지고 적당하게 크기를 조절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높이까지 이와 같이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색깔을 이와 같이 회색으로 넣어주고, 여기선 테두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활용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삽입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을 하나 추가합니다. 직사각형을 추가해 갖고, 상단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는 윤곽선 없음, 그리고 채우기 색깔은 적절한 색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바로 이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다가 엔소프 매트릭스 활용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입력이 되었으면 여기서도 이제 글자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해 주셔갖고 이것이 다 표현되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크기를 벽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맞춰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보기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테두리도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색깔하고 좀 맞춰주시면 좀 더 이제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도형 채우기와 같이 테두리도 이와 같이 보라색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지금 이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내용이 오른쪽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에서 이런 삼각형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삼각형으로 회전하지 않도록 이런 화살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 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정렬을 해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었고요. 여기 있는 도형 서식, 테두리는 없음, 도형 채우기는 이와 같이 색깔을 만들어 주시면은 지금 요 매트릭스하고 활용에 대한 부분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활용 분야에다가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을 조금 더 한번 조절을 해서 이와 같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이 내용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 중에서 이와 같이 타원을 넣어 줘도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텍스트가 입력이 되었으면 자, 홈 탭에서 글자 크기를 적절한 수준으로 이와 같이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것의 어떤 높이라든지 크기 등을 잘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셔갖고 여기 도형 선을 없애주고요. 도형 채우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보라색 톤이죠. 그래서 색깔도 이 보라색 계열로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습이 되었고 이것의 크기도 다시 조절해서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키 또는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 D키였었죠. 이와 같이 복제해서 다음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고 또 컨트롤 D키를 계속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가 된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항목이 2개가 들어갑니다. 왼쪽은 1개, 그리고 오른쪽은 보안,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도형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 항목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되었으면 이제 이것에 대한 도형 채우기 색깔을 이와 같이 주황색 계열, 그리고 선도 주황색 계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색깔을 조금 희미하게 만들겠습니다. 채우기를 선택하고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해 주시면 이런 색상 테이블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맥용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윈도우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불투명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이와 같이 넣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은
뒤에 불투명한 이런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셔갖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엔소프 매트릭스의 한계라고 입력합니다. 자, 입력해서 여기다가 잘 배치를 해줍니다. 자, 홈 탭에 있는 글자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으로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잘 배치를 하고, 이 글자 색깔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테두리 색깔하고 같은 색으로 넣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하게를 해주시고, 글자 색깔에서 색깔은 이와 같이 주황색, 그리고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 원형, 도형으로다가 각각의 항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타원을 선택합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시면 이런 정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정원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자, 내용이 다 입력이 되었죠? 자, 도형 서식에서 도형 테두리는 없음으로 해주시고 채우기 색깔은 이와 같이 주황색 계열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 탭에 가셔갖고 글자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절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크기도 다시 한번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D 혹은 커맨드 D 키를 눌러서 이것을 복제를 해줍니다. 자, 여기는 총 4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4개를 만들어 줍니다. 자, 다 만들어졌으면은 이것을 보기 좋게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잘 적절한 수준으로 이와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다 변경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으면은 자, 여기 제목을 조금 더 조절해서 이 도형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지 않도록 이렇게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모두 다 선택해 주시고 자, Shift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제해서 오른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모두 다 선택해서 다시 한번 잘 정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한계가 아니라 보완이죠. 그래서 보완이라고 입력하고 자, 오른쪽은 주황색이 아니라 녹색 계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녹색으로 그리고 안쪽에 있는 테두리도 녹색으로 해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보기 좋은 형태가 되었죠. 그리고 안에 있는 구슬도 이와 같이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녹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제목을 색깔도 이것은 홈 탭에 가셔갖고 이와 같이 테두리와 동일한 색깔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보기 좋은 이런 형태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단순화된 분석 방법 이 내용을 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내용 입력이 되었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산업 변화와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 있죠. 요거는 약간 텍스트의 여백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도형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보시면 이 텍스트 상자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왼쪽 여백하고 오른쪽 여백 부분이 있는데 이 왼쪽 여백하고 오른쪽 여백의 값을 이와 같이 조정을 해주시면은 이 안에 여러분들이 여백이 없이 텍스트가 들어가도록 설정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다 되었으면요, 여기 있는 오른쪽 구슬을 위치를 조금씩 변경을 해서 왼쪽 칸은 좀 다르게 배치를 해 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보기 좋은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개체들이 배열이 되어 있으면 이 상태로 두셔도 되는데요. 이 각각에 대응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삽입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에서 이와 같이 화살표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도형과 첫 번째 도형으로서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성을 나타내 주면 되고요.
이 도형 서식에서 화살표를 선택해 주시고 너무 어두운 색이 아니라 적절한 색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류는 이와 같이 파선으로 해서 점선으로 표시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커맨드 D 또는 컨트롤 D 키를 이용하셔 갖고 복제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윈도우용 같은 경우는 컨트롤 D고요. 맥용은 커맨드 D 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고, 다시 한번 커맨드 D 키 또는 컨트롤 D 키를 이용해서 세 번째 위치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D 또는 커맨드 D 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네 번째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되었고, 다 되었으면 각각의 선의 위치를 이와 같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조정을 해 주시면은 각각 대응되는 이런 선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렇게 대응되고 요게 이렇게 대응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다 되었으므로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 그리고 처음부터 재생을 하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매트릭스가 있고 그거에 따른 활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한계점과 보완점들을 이렇게 어떤 이미지로 도식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만드실 때는 이러한 흐름이라든지 방향성, 이런 화살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만드신다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